안녕하세요, 김성입입니다. 이번 강좌부터 이지윈 31을 사용해서 시언어 실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다양한 방법과 좌표 개념에 대해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했던 코드가 이제 이런 코드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지윈 32의 뼈대 코드가 되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는 특정 위치에 이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는데 50,50 위치에 출력한다 라는 의미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기존 콘솔에서 printf와 차이점이 앞에 좌표 개념이 들어간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략 못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제 했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요, 빌드하고 실행하면 이게 이제 50,50에 출력된 겁니다. 그죠? 이게 50,50에서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이 위치가, 그죠? 이 위치가 50,50 위치가 되고 요게 이제 출력된 거죠. 그럼 이제 좌표 개념이 이제 불분명하신 분들은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출력하겠다라고 했을 때 몇 컴마 몇을 써야 되지? 이게 요게 x고요. 요게 y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x축이고요. 그죠? 이쪽이 y축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증가되는 거고요. 감소되는 거고, 감소,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음수는 안 나오고요. 0부터 시작해서 쭉 증가되는 값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가장 큰 좌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처음 하실 때 좌표 개념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증가함이 이게 얼마나 증가되는 값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좌표를 많이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좌표가 눈에 보이도록 하면 확실히 빨리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50,50이 여기인데 100,100은 어디야? 어디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찍어보시면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두고요. printf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printf 하고 여기에 0,0 위치에다가 0이라고 출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0,0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어디가 0인지. 0이 출력되는 위치를 보면 되니까요. 그럼 이 위치가 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x축이라 했죠. 그러면 y축은 0에 고정해 놓고요. x축만 증가시키면서 값을 찍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x축이라죠. x만 50, 100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y축은 0에 고정되어 있고 x축만 50, 100 이렇게 증가돼서 화면에 출력되겠죠. 50, 100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도이라는 겁니다. 지금 좌표를 보시면, 그죠? x축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x축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여기 x값만 지금 변경시키고 y는 그대로니까 y는 지금 고정됐고 x값만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l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증가하는데 보시면 여기도 50,50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x가 50이죠. 50이 이제 이 위치에 이렇게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위치면 한 150 정도 요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다 출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출력하면 너무 줄이 길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복문 써서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x축으로 대충 15개 정도, i는 0, 이건 변수를 x로 할까요? x가 15보다 작을 때까지 한 750 정도, 한 600, 그러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00 정도나 650 정도까지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printf에다가 똑같이 x만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x 곱하기 50씩 증가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는 0이고요. x가 1일 때 50, x가 2일 때 100, 150, 200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것도 출력하는 것도 0으로 다 출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그 printf 쓰듯이 %d 이렇게 하고, 여기도 x 하면 이게 0, 1, 1에 출력될 테니까 곱하기 50 이렇게 하면 x가 처음에는 x가 0이니까 0 출력되고, 그죠? 그 다음에 50, 100, 150 이렇게 출력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렇게 하던 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x축으로 쭉 출력하게 될 겁니다. y축은 0으로 고정됐고요. 자, 그럼 한 700까지, 750까지도 나오겠네요. 여기 들어가면 하나 더 출력해 볼까요?
그쵸? 거의 750까지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좌표가 어디쯤에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조금 감이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대충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350 위치에다가 이 팁스웨어를 옮기고 싶다면, 350 위치에다가 옮기고 싶다면, 이제 이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0을 한번 옮겨볼까요? 350으로 바꾸면, 예, 이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냥 뭐, 예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딱 해보면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지금처럼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면서 해결하는 게 사실 더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Y축으로도 한번 좌표 개념을 익히는 차원에서 Y축도 한번 해볼까요? 자, Y축을 하려면 똑같죠? 이렇게 이제 Y축 이제 Y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변수 X를 써도 되는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Y. 지금 X보다 Y가 좁기 때문에 아마 간격이 한 11개 정도만 해볼게요. Y, 그죠? 여기도 Y. 이렇게 놓고 하면 출력을 해보면 Y축으로 값이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왔지? 아유, 잘못했네요. 이게 0,Y죠? 예, 그러니까 얘는 지금 Y축으로 출력할 거니까 Y를 바꾸고 X를 0에다 고정을 했고요. 이거는 X로 출력해야 되니까 X 값을 증가하고 Y를 0에다 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Y가 안 바뀌니까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요. 얘는 X가 안 바뀌고 Y만 바뀌게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되겠죠. 그죠? 그걸 바라고 지금 제가 작업한 겁니다. 50단위로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출력됐죠. 그죠? 여기도 550이 간당간당하게 나올 수 있긴 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0을 두 번 찍었겠죠. 이 0은 두 번 출력된 겁니다. 그죠? 이쪽 출력할 때도 0 찍혔고요. 그죠? 이쪽 출력할 때 0 찍히고 아래 출력할 때도 0이 출력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거는 사실 0,0은 X축에도 0이고 Y축에도 0이니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중복 출력할 건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한 번만 출력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좌표 개념을 이제 보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쯤에다가 뭔가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대충 이게 x는 450이고 y는 한 420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위치에 출력할 수 있는 것을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450에 420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450에 420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이제 대충 이제 이 위치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개념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위아래로 이렇게 출력해 놓고 대충 맞춰서 출력해 보시면 그러니까 좌표 개념을 더 빨리 익힐 수 있고 좀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좌표 개념이 이런 거고요. 이렇게 음수는 안 나오겠죠. 그 안으로 사라질 테니까 그냥 음수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0 이렇게 적으면 0보다 더 작은 값이 되니까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양수만 최대한 사용하시고 윈도우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출력만 안 되는 거지 뭐 오류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출력만 안 될 뿐입니다. 뭐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좌표는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다만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쓰는 거 보면 기존 이제 시어너의 프린트F 그죠? 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 프린트F도 보시면 이렇게 좌표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시어너 콘솔만 좀 작업하신 예제로 해보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앞에 이런 게 붙는다는 게. 하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이게 더 편해요. 콘솔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했죠. 뭐 겹쳐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 출력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더 출력해 볼까요? 여기다가 조금 밑에다가 한 100 정도 위치에다가 아까 제 블로그에 뭐라 적혔었죠? 따라해보죠. 이집인 31로 실습하기. 그죠? 이집인 32로 실습하기. 이렇게 하면 X를 맞췄고 Y는 50만큼 아래 떨어진 위치에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x는 맞춰져 있고, 그죠? y는 이제 100으로 낮춰졌으니까 요렇게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아까 좀 제가 확인하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감춘 상태에서는 빌드를 하시면, 만약에 빌드 하시면 이렇게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액세스가 뭐 경로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실행될 때 에러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건 뭐냐면 다른 오류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그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실행되어 있으면, 자기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으면 이렇게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딴 거 없고 자기 프로그램 찾아서 종료하신 다음에 다시 빌드 하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오류를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하시면 요런 오류가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대부분 실행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그잼, 제가 프로젝트 이름이 이그잼 이지윈 30이니까 이그잼 이지윈 32.exe 경로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 파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실행되어 있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 파일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면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실행 파일을 종료하기 전까지는 해당 그 실행 파일을 못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는 거니까 뭐 별 문제는 아니고 얘만 종료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겪는 문제니까 이건 잘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막 이거 뭐 콘솔이랑 뭔 차이가 있어, 뭐 글자도 작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렇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는 글꼴, 그죠? 글꼴 바꾸기랑 색상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게 잘 제공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걸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팁스웨어라고 출력된 걸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면 여기다가 그 좌표 뒤에다가 RGB 하고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매크로거든요. 하고 여기다가 농도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녹색, 파란색에 대한 농도를 적어주면 되는데 0이 제일 작은 값이고요. 255가 제일 큰 값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0,0 하면 이게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얘가 검은색입니다. 좌표 뒤에 색상을 적으면 되고요. RGB로 적고 0,0,0이라고 적으면 이게 검은색입니다. 다 농도가 0이니까. 그리고 흰색은 255, 255, 255 이게 제일 밝은 색 흰색입니다. 그래서 0이 제일 어두운 색이고 255가 가장 밝은 색인데 세 가지 색깔이 다 0이면 검은색, 다 255면 흰색 이렇게 되는 거죠. 파란색은 레드하고 그죠? 그린을 0으로 잡아주고 블루만 255로 적어주면 얘가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색상을 지정하시면 지정한 그 순간부터 그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은 전부 다 같은 색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여긴 좀 색깔 안 줬잖아요. 색깔 안 줬는데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위쪽에서 색상을 줬으면 그 아래쪽은 자동으로 다 반영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두 가지를 색깔 바꾼다고 해서 여기도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적으셔도 다 반영이 되니까 한 개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밑에 색깔은 나는 다른 색깔로 쓰고 싶어 라고 하면 나는 이제 밑에 색깔 녹색으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 RGB 255 녹색이니까 0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녹색만 255고 둘은 0이니까 녹색 적용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입니다. 자, 글자가 자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색상을 이렇게 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난 딴 색상 쓰고 싶은데 아직 이 색상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제목 그림판을 실행했어요. 실행하면 이 그림판에 색 편집이라고 있거든요. 색 편집을 선택하시면 여기 색상들이 있고요. 이거 선택하시면 여기 색상을 RGB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난 요색 쓰고 싶어. 요색 쓰고 싶어. 아까 그냥 파란색보다 요색이 더 이쁜 것 같아 라고 하면 색깔이 레드가 0이고요. 녹색이 128, 파란색이 255네요. 그러면 0, 128, 255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 128만 바꾸면 되겠네요. 파란색을 바꿔보면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밑에 것도 만약에 색깔 녹색인데 좀 다른 색깔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녹색인데 그냥 이걸로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좀 어두운 녹색으로 가면, 이렇게 하면 189 정도면 이 색깔로 바뀐다네요. 189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색깔로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래봤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내가 이 글자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키우는 건 이제 글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함수를 조금 바꿔야 돼요. 글꼴이 영문으로 폰트잖아요. 글꼴을 선택한다. 선택한다가 셀렉트니까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 이제 보통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기 때문에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 이런 함수 쓰시면 글자 폰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 바꾸고 위에 건 안 바꾸고 밑에 것만 한번 바꿔볼게요. 요걸 바꿔보면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라는 함수는 이제 이지윈32가 제공한 함수고요. 사실 이 이름은 대부분 이제 용어가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API 함수에 대부분 이제 가깝게 따라가도록 해놨고요.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글꼴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 굴림체도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맑은 고딕, 또 현대화된 맑은 고딕 쓰시면 이게 윈도우즈 기본 폰트입니다. 만약에 옛날 버전 쓰시면 굴림이나 뭐 굴림체 이런 거 쓰겠죠. 뭐 궁서체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뭐 윈도우즈 8부터인가 맑은 고딕 쓸 수 있죠. 조금 더 개량된 폰트를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뒤에가 이제 글자 크기입니다. 한 48 정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볼드체 또는 이탈릭체 이런 거 지정하는 건데 0으로 쓰면 기본 글꼴이고요. 1이면 강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는 글자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였죠. 더 크게 해도 되겠는데 한 64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 글자가 커집니다. 그죠? 이렇게 글자가 크게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요 밑에다가 그 강조체 한번 같이 써볼게요. 맑은 고딕의 강조체. 여기다가 이거 1로 바꾸고요. 좌표만 색깔은 똑같이 주고 좌표만 한 150 정도 낮춰서 Y로만, 지금 여기 보면 X가 Y가 X는 같고요. Y는 100이었는데 100을 지금 150으로 지금 제가 바꿨습니다. 다 똑같고 요거는 일반이고요. 얘는 강조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글꼴이 바뀌었죠. 요거는 그 일반체고요. 얘가 강조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글꼴은 지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맑은 고딕. 뭐 색깔도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바꿔서 쓰시면 돼요. 바꿔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적용 안 된 것들은 그냥 원래 그 글꼴로 나오죠. 위에도 다 그냥 글꼴로. 그 만약에 내가 글꼴을 좀 바꿔서 요거를 바꿔서 요 위에 있는 글꼴 있죠. 얘도 내가 바꾸고 싶어요. 너무 커 글자가. 그러면 보통 이제 숫자에 영문 숫자에 많이 쓰는 글꼴을 콘솔라스라는 글꼴 많이 쓰거든요. 우리 코딩할 때 많이 쓰는 셀렉트 폰트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콘솔라스. 이 글꼴도 무슨 글꼴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다 0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메모장 띄워서요. 서식에 보시면 글꼴이 있거든요. 글꼴 선택하시면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 나오고 글꼴 모양을 보고 대충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글꼴들이 있는데 여기서 글꼴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요상한 글꼴도 많죠. 근데 가능하면 있는 글꼴 사용하시면 돼요. 콘솔라스 글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딴 걸 쓰고 싶으면 딴 거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글꼴을 이제 선택하고 13 정도면 되게 작은 거거든요. 작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작게 출력되죠. 그죠? 아까는 글꼴이 좀 컸었는데 뭐 더 작게 하고 싶으면 12는 너무 적을라나? 예,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뭐 그 글꼴이 커가지고 화면을 방해하는 것보다 여기 낫죠. 그리고 얘가 막 색깔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색깔을 조금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회색은 RGB 색깔 농도가 같으면 회색이거든요. 그러면 RGB 하고 128, 128도 너무 밝은데 168
168, 이렇게 뭐 회색이에요. 약간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회색.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너무 안 보이죠? 너무 안 보이는데 한 128은 돼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좌표 개념도 익히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지금 얘도 지금 칩스웨어도 콘솔라스 영향 받아가지고 얘가 작아진 거예요. 그럼 얘도 좀 폰트 키워줄까요? 폰트는 좀 크게 하고 싶으면 콘솔라스는 그대로 두고 칩스웨어 한번 봐. 얘는 영문으로 돼 있는 애니까 얘도 한 48, 얘도 64 정도로 해볼게요. 하고 얘도 강조체로 하면 예, 얘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색깔도 자기가 좀 다른 색깔 주고 싶으면 볼까요? 이거 사실 이제 이런 연습 좀 해보시면 금방 해요. 좀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블루 162 정도, 이렇게 255 최대로 주는 것보다 살짝 작게 주는 게 조금 더 색이 부드럽게 나와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아까랑 별 차이 없어서 아까처럼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기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자꾸 연습해 보셔야지 실력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전에 할 때 살짝 보여드렸는데 만약 이걸 여 밑에다가 살짝 그림자 깔리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색깔만 살짝 바꾸시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좌표는 어두운 색을 살짝 밑으로 내려야 되죠. 그림자처럼 보이려면. 그럼 4 낮추고 이 색깔을 RGB 값만 얘가 밝은 색이죠. 얘가 어두운 색 해야 되니까 이 어두운 색을 바꾸겠습니다. 이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로 사용할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한 60 정도씩만 낮춰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0 그죠? 20 102 172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어두워지겠죠.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진 것처럼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죠. 뭐 이거는 조금 더 회색으로 갔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이게 너무 같은 색깔로도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조금씩 바꿔보세요. 이게 결국 프로그램이라는 게 공부이기도 하지만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걸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꾸면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노시는 걸 권장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 인자가 16번 반복하면서 계속 사용되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한 번 쓰면 그 아래는 다 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다르게 쓸 때는 써야 되는데 같은 색깔 같으면 이거랑 이거는 지금 같은 색깔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안 해도 밑에는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면 괜히 인자 쓰면 인자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마다 넘어가거든요. 인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안 쓰시면 돼요. 안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색상을 16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밑에는 안 써도 됐지만 여기 16번 반복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반복문 안에서 이거 쓰는 걸 어떻게 줄이냐, 한 개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다가 단독으로 색상, 그러니까 지금도 사용할 문자열 색상들을 출력된 문자열 색상들을 모두 바꾸겠다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set text color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요. 이 함수에 대해서 RGB를 부여하면 이 RGB를 주면 그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는 다 이 색상을 먹습니다. 색상을 다시 사용자가 바꾸기 전까지. 그러면 얘는 안 써도 되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로 인자를 계속 안 써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바꿔서 쓸게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워서 난이도 있는 것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처음 시연어 실습을 할 때는 딱 배운 것만 가지고 막 조합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딱 그 배운 것만 갖고 계속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실력을 좋게 만드는 가장 기본기를 다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함수와 더 복잡한 기술들을 배우겠지만 그런 거 하기 전에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실습한 내용도 하셔야 되고 한 두세 번은 제가 한 대로 순서대로 쭉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원하는 걸 만들어서 반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완성할 때까지 쭉 실습을 여러 번 해보시고 가지고 노시는 것이 진짜 프로그래밍이니까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쉽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쉬울 때부터 반복을 많이 해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